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보강이죠. 오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 간략히 상기하고 오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어, 우리 거원 현상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계열, 갈륨 아세나이드라든지 인디움 포스파이드로 대표되는 독특한 정기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전개가 X축이 전개죠. Y축이 캐리어가 갖는 드리프트 벨로시티입니다. 전개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갈륨 비소 화합물 반도체 같은 물질 내에서 전자나 홀이 갖는, 특별히 전자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전자의 속도가 임계, 전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음의 부성 저항을 발현하는, 물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네거티브 디퍼런셜 모빌리티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음의 모빌리티가 음의 저항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음의 저항을 특정 전개에서 갖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진기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거원 현상이 발현되는 이후로 우리가 이펙티브네스의 변화라는 것을 살펴봤죠. 전개가 낮을 때는 대부분의 전자들이 가장 낮은 전도대 컨덕션 밴드의 벨리 영역에 모여 있단 말이죠. 이 지역에 곡선이 갖는, 컨덕션 밴드 곡선이 갖는 곡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전자들이 갖는 이펙티브 매스는 매우 작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이펙티브 매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지 질량의 약 0.07, 우리가 7%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가벼운 전자의 질량을 갖고 있다가 전개가 증가되면 높은 전개하에서는 전자들이 운동성이 활발해지고, 그 얘기는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에너지가 증가한 전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요 111 방향으로 펼쳐진 새로운 밸리 쪽으로 전자들이 밀집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111 방향으로 왕성히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111 방향으로 왕성한 운동을 갖는 전자들의 이펙티브 매스는 여기 표시된 바와 같이 정지 질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아까 불과 7%였던 질량이 50%의 질량으로 10배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질량이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펙티브네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높은 전개하에서 갑자기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런 모빌리티의 감소가 결국 건현상을 유발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주제는 밴드 밴딩입니다. 밴드가 꺾이는 현상이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바이스를 우리가 공부할 때 실제 반도체에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죠. 바이어스를 인가한다는 것은 전개를 우리가 인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전개가 인가된 반도체에서의 벤 다이어그램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판서로 넘어갈까요? 자, 이런 그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쪽 방향이 그냥 임의의 X 방향이고요. 우리가 외부에 전개를 가하지 않았어요. 전개를 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통상 이런 반도체가 갖는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수평한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상부의 밴드는 컨덕션 밴드다. 그리고 아래쪽의 밴드는 밸런스 밴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밴드 사이에 포비는 밴드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드디어 어, 전압을 인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양의 전극 쪽에서 음의 전극 쪽으로 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인가가 될 거고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만약 V라고 해봅시다. 이때 걸어준 여러분들 전압이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이란 뜻은 오른쪽 반도체 끝단에 전위가 포텐셜이 왼쪽에 반도체가 갖는 포텐셜 끝단의 포텐셜보다 전위가 위치 에너지가 V만큼 높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했는데요. 즉 전위 포텐셜이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0볼트라면 이 지역의 전위는 플러스 V라는 전위를 가질 겁니다. 뭐 거꾸로 이 지역이 0볼트라면 이 지역이 마이너스 V라는 전위를 갖겠죠. 아무튼 이 양단 간에 전위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 이 전위의 분포를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전위가 높고요.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0부터 L까지 전압이 0볼트에서 V라는 전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져볼 질문은 그렇다면 전개가 0일 때 벤 다이그램은 이런 그 수평한 두 개의 라인으로 우리가 전도대와 밸런스 밴드의 끝자락 에너지를 표시했지만 만일 이렇게 변개가 인가된 상태 오른쪽과 같이 그러면 벤 다이그램이 어떠한 식으로 표현돼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게 내가 처음 벤 다이어그램 설명할 때 이 Y축, 즉 우리가 그리는 지금 그 벤 다이어그램의 에너지란 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홀은 이건 일렉트론이 바라본 에너지고요. 양전하를 띈 홀이 바라본 에너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즉 반대의 세상이죠. 이런 그 바로 이게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어,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잠깐 이 반도체의 요 끝단은 0볼트예요. 0볼트인데 오른쪽 끝단을 우리가 플러스 V만큼 전압을 높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 오른쪽 끝단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란 언제나 전하 곱하기 포텐셜로 주어지고요.
전자의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이너스 2라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라는 전하를 걸게 되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EV만큼, EV라는 양만큼 전자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가 0V를 걸고 여기를 1V를 걸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끝단에 갖는 전자의 에너지는 1 일렉트론 볼트만큼 낮아져요. 즉, 이 오른쪽 끝단의 전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1 일렉트론 볼트,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낮아진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건가요? 이게 영상 강의라서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중요한 점은 벤 다이그램의 에너지 축이란 전자라는 음전하를 갖고 있는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된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포텐셜을 올려주게 되면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지역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고요. 그 낮아지는 값은 EV라는 크기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개가 0일 때 또는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반도체 양단 간에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벤 다이그램이 이랬다면요, 우리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왼쪽은 0V고 오른쪽은 V라는 전압만큼 더 전위를 올려주게 되면 벤 다이그램은 오른쪽 끝단에 에너지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는 마이너스 EV만큼, 즉 왼쪽보다 오른쪽에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낮아지는, 선형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벤 다이그램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밴드가 밴딩을 일으켰다 그래서 밴드 밴딩이라고 부르죠. 이해가 가는 건가요? 자, 우리가 뭐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바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강의 노트로 돌아갑시다. 지금 내가 했던 얘기가 강의 노트에 다 서머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그라운드 접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V0만큼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 포텐셜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V0만큼 전위가 높지만 벤 다이그램 상에서 전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EV0만큼 오른쪽에 밴드가 낮아지는 쪽으로,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EC와 잘리네요. 이렇게 벤 다이그램이 밴딩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요 낮아진 크기가 마이너스 EV0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밴드 밴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렉트릭 필드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포텐셜을 거리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보를 취한 값으로 정의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정의되느냐에 대해서는 전자계학에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한 부분이라고 믿어서, 이건 포텐셜의 정의, 전개의 정의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뭐 20, 30분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V라는 전위가 인가되면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고요. 따라서 포텐셜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 뭐 간단한 우리가 수식 전개를 통해서 어떤 포텐셜이 반도체에 응가됐을 때 발생한 전개, 전압을 걸면 전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항상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개의 방향은 향하게 돼 있고요. 즉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그 전개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개란 엄밀히 말하면 벡터고요. 근데 우리 그 크기만을 본다면 그 크기는 요 전자의 에너지 아닙니까? 전자의 에너지의 미분치로 주어진다. 물론 요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붙어 있지만 이건 상수고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여기가 0볼트고 오른쪽이 V0라는 전압을 걸게 되면 어, 전개를 걸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마이너스 2V0만큼 벤 다이그램이 밴딩을 일으킨다고 했고요. 그 얘기는 뭐야? 밴드가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 즉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밴드가 만일 어느 지역에서 기울기를 갖고 있다? 기울기를 갖고 있잖아요. 에너지의 어떤 기울기를 갖게 되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전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기울기, 밴드 다이그램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바로 일렉트릭 필드, 전개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가 지금 음수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식에 의하면 전개의 방향도 음의 방향으로 양에서 지금 이게 X방향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전압을 걸어준 거죠.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전개가 이렇게 걸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벤 다이그램에서 컨덕션 밴드의 기울기든 밸런스 밴드의 기울기든 또는 인트린직 에너지란 밴드의 중앙을 이은 이게 인트린직 레벨이고요. 인트린직 페림 레벨 아닙니까? 어떤 것도 벤 다이그램상의 에너지의 기울기의 값은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전개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똑같은 얘기고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리프트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 전류를 창출해내는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세 개의 캐리어 액션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드리프트 모션이었고요. 바로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캐리어의 디퓨전, 확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판서로 넘어갈게요. 자, 얘기를 하기 전에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모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된 것이죠.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필드가, 전개가 어떤 식이든 펼쳐져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전기력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양상을 우리는 드리프트라고 불렀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디퓨전, 확산이란 전개의 존재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어떤 입자들이 이동해 나가는 현상이 확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 또는 홀이라는 입자들이 어느 한쪽에는 농도가 굉장히 높고 어느 한쪽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전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즉 이 캐리어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전자는 높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려고 하죠. 전자가 이동을 한다면 또는 홀이 이동한다면 캐리어의 이동 현상이고요. 이것은 곧 전류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는 확산 전류, 디퓨전 커런트라고 해요. 자,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우게 될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생성과 재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또 동시에 전류가 창출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바로 이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전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류 창출 메커니즘은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낯선 부분이긴 하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이 확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확산을 지배하는 지배 법칙,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픽스의 제1법칙을 좀 상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플럭스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플럭스. 픽스의 제1법칙에서는 플럭스란 언제나 number of particles per square centimeter per sec, 즉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을 통해서 이동해 나간 입자의 양. 여기서 이게 일렉트론이라면 number of electron이 되겠지. 홀이라면 number of 홀이 될 거고요. 즉 플럭스란 확산의 양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확산의 양을 플럭스라는 양으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럭스는 반드시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을 통해서 특정 단면적을 이동해 나간 어떤 입자들, 여기서는 전자와 홀의 개수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플럭스를 F라고 한다면 F는 우리가 어떤 그 입자들의 농도의 기울기가 X방향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있으면 반드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 X라는 지점에서 플럭스가 발생할 거고요. 이 X란 지점에서 발생하는 플럭스 양 Fx는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확산 계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플럭스는 지금 높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플럭스는 양의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음의 값이죠. 부호가 안 맞습니다. 플러스는 양수인데 기울기는 음수예요. 그래서 이 확산계수라는 계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플럭스란, 좀 지적으로 잘 안 보이네요.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확산계수다.
단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식이 픽스의 제1법칙입니다. 자, 요 픽스의 제1법칙을 고스란히 전자의 경우에 우리가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X고요. 전자의 농도입니다.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펼쳐져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전자에 의한 플럭스가 생길 겁니다. 이 전자에 의한 플럭스는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곱하기 확산계수. 여기서는 이제 전자의 확산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dn이라고 표현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가 발생시키는 플럭스, X란 지점에서의 플럭스는 이렇게 픽스의 제1법칙에 의해서 주어질 겁니다. 자, 이 플럭스란 다시 얘기하면 1초 동안에 단위 면적을 통과해 나간 전자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에 전자 하나가 갖는 만일 전하량 2를 곱한다고 해봅시다.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동안에 1제곱센티미터를 통해서 흘러간 전하량이 되겠죠. 근데 1초 동안에 흘러간 전하량은 뭡니까? 전류죠. 근데 단위 제곱센티당 전류니까 결국 이 값에 이게 플럭스죠. 플럭스에 2를 곱하면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만드는 전류 밀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다면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생합니다. 즉 전자의 플럭스 방향과 전자가 만드는 전류의 방향은 언제나 반대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만드는 전류 밀도란 부호가 바뀌어져서 플러스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찾아내는 식입니다. 즉 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 밀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돼요. 자, 홀도 한번 볼까요? 잠깐 이 부분을 지웁시다. 자, 이번에 홀 농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역시 홀이 플럭스를 만들 겁니다. 자, 홀이 만드는 플럭스는 픽스의 제1법칙에 의해서 주어질 거고요. 이렇게 주어지겠지. 자,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홀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 2를 곱하면 2란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홀이 만드는 전류 밀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홀의 경우는 홀이 이동하는 플럭스의 방향과 홀이 만드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양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홀이 만드는 확산 전류 밀도는 전자의 경우는 플러스고요. 홀의 경우는 마이너스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일 전자와 홀이 동시에 전류에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 인트린직 같은 경우. 그러면 전류를 만들어내는 확산 전류는 전자에 의한 확산 전류, 그리고 홀에 의한 확산 전류, 이 두 개의 합이 될 거고요. 또 동시에 만일 전개가 일렉트릭 필드에 반도체에 걸려 있다. 그러면 드리프트에서 전류가 발생하겠지. 자, 전자가 만드는 드리프트 전류, 이게 바로 전자의 드리프트 전류가 될 거고요. 홀이 만드는 드리프트 전류는 바로 이 항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토탈 전류입니다. 즉, 만일 어떤 반도체에서 지금 물론 재결합과 어, 생성이라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그 메커니즘을 배제하고 전류가 확산과 드리프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들이 전류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물론 전개가 만일 없다, 반도체에, 그러면 이 두 개 항은 사라지는 거고요. 어, 거꾸로 농도 분포가 없고 전개만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없고 이 두 개만이 의미를 갖겠죠. 또는 N타입 반도체다, 그러면 홀에 대한 얘기들은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쓴 이런 일반적인 식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 같이 좀 어, 눈여겨 바라보고 좀 잘 고찰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non uniform doping이라는, 즉 사실 별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도핑 농도로 도핑을 뭐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 일반적인 그 어떤 생각일 텐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쪽 끝은 도핑 농도를 작게 하고 한쪽 끝은 도핑 농도를 크게 해서 길이 방향으로 도핑 농도가 서서히 변하도록 뭐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여기 보시면 지금 X 방향이고요. 오른쪽은 도핑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N타입이라고 한다, 도너의 농도라고 한다면요. 오른쪽은 비소를 많이 집어넣어 준 거고, 왼쪽은 도너 원자들을 적게 내준 거예요. 뭐 중간에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도핑 농도를 유니폼하지 않게 우리가 도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자, 이런 막대 형태의 반도체에 음, 오른쪽에는 도펀트를 많이 집어넣은 거고요. 점차 농도를 들여서 왼쪽에는 도핑 농도가 이렇게 작아지도록 도핑 농도를 불균일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반도체의 우선, 이건 X방향이고요. EX 벤 다이그램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일 지금 뭐 패드 같은 걸 통해서 보고 있다면,
필기를 하고 있다면 패드, 연습장을 꺼내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또는 연습장에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도핑 농도가 높은 쪽은 페르미 레벨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컨덕션 밴드 쪽에 가능한 한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해서 로 도핑돼 있는 도핑 농도가 작은 쪽은 비교적 컨덕션 밴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의 농도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핑, 이게 뭐 이건 도노의 농도이긴 한데요. 다 쉘로우 도노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어넣어준 양만큼 거의 100%다 전자를 내놓는다는 지금 우리가 전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가 점을 찍은 것은 도너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도너에서 발생된 전자들의 개수를 표현한 거기도 해요. 따라서 오른쪽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 있고 왼쪽에는 자유전자가 적게 생겨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농도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고요. EC-EF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의 농도는 커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왼쪽에는 EC와 EF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 되고 오른쪽은 EC와 EF 사이의 거리가 작아야 돼요. 자, 이러한 리퀘어먼트를 우리가 반영한 벤 다이어그램이 어떤 것이 있겠냐는 거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EC와 EV죠. EV를 그려놓고 페르미 레벨을 경사지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EC와 EF 사이의 간격이 작도록, 왼쪽은 EC와 EF 사이의 간격이 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게 맞는 그림일까요? 자, 정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내가 어, 벤 다이어그램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때 페르미 레벨은 언제나 평형이라면 플랫하고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사가 진 페르미 레벨이 있다는 것은 마치 수면이 경사져 있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페르미 레벨은 절대 존재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어,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페르미 레벨을 먼저 플랫하게 그려봅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유일한 옵션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기의 간격은 넓고 여기의 간격은 좁게 그리되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경사지게 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 그림이 맞아. 이 그림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동의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어, 자, 이 그림에도 문제가 있죠. 자, 내가 그 밴드 밴딩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밴드에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전개를 의미합니다. 즉, 자, 이렇다고 얘기했고요.
밴드의 어떤 밴딩,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지역에 어, 전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까 전개가 이쪽 방향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개를 인가했습니까? 이 반도체에 전압을 인가했나요? 전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전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압을 인가하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내에 전개가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 자, 두 개 다 지금 딜레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것은 절대 불가하고요. 페르미 레벨을 경사지게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내가 이 판서장에 그린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경사지게 그린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 돼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맞다고 내가 얘기할 때는 문제를 극복해야 돼. 이 전개는 어디서 온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우리는 외부에서 전개를 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맞다면. 그래서 이 전개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발생시킨 자생적인 필드, 자생전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빌트인 필드라고 하죠. 자생적인 전개입니다. 자생적인 전개가 이 불균형하게 도핑된 반도체 내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럼 이 전개가 왜 생길 걸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측에는 많은 전자의 양이 존재해요. 전자가 많이 존재하고요. 왼쪽은 전자가 희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산이라는 논리에서 전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류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들 반도체에 한쪽은 하이 도핑을 하고 한쪽은 로 도핑을 하면 그 반도체에 여러분들이 암미터를 물리면 전류가 측정이 될까요? 전류가 흐르게 될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매우 단순한 지금 케이스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애초에 여기 많은 도너 원자들을 도핑을 했어요. 여기는 좀 뜨문뜨문 있는 거죠. 자, 전자 하나씩을 다 내놓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게 이 전자 하나를 내놨지만 이 도너 원자들은 스스로 다 이온화돼서 양전하를 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나이즈 도너는 고정전화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물론 여기도 양전화 있지만 이 양전화의 크기가 그 전하의 양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전자는 우선 출발은 오른쪽에는 전자의 양이 많죠. 전자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확산의 힘에 의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전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확산에 의한 플럭스를 창출해냅니다. 자, 이 플럭스를 표현해 볼게요.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디퓨전에 의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확산 플럭스를, 물론 전례 방향은 또 반대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가 플럭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개 있는 전자 중에 예를 들어서 90개가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측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이 100개의 도너 중에 90개는 전자를 어디론가 내보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내보낸 거죠. 플러스 전하가 덩그러니 남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양전하들이 드러나게 돼요. 원래는 전자와 섞여 있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자가 확산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빠져나감에 의해서 양전하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양전하들은 우측의 포텐셜을 높이게 돼요. 마치 오른쪽에 전압을 인가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왜 그래요?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는데도 전자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마치 전압을 건 것과 같은 전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물론 오른쪽이 플러스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전개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생겨나고 있죠. 이런 그 전개를 우리는 빌트인 필드라고 해요. 자, 이런 빌트인 필드가 생겨나면 근본적으로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인 자생적인 포텐셜이 생겨난 거고요. 자생적인 필드란 자생적인 포텐셜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전자들은 다시 이런 자생적인 포텐셜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요. 이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서.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들이 드리프트 플럭스를 만들어요. 자, 처음에 출발은 뭐 어떻게 됐든 결국 이 두 개의 플럭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런,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런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이 논 유니폼 도핑을 한 반도체에서는 끊임없이 전자들은 확산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서 전자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플럭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외부적으로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반도체 내에서는 빌트인 필드가 발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자생적인 필드가 이 반도체 내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존재를 얘기해 주는 단서가,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기울기를 갖고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예요. 이해가 가나요? 따라서 이 경우는 지금 왼쪽에 도핑 농도가 높고 오른쪽에 도핑 농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전개도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자생적인 포텐셜도 지금 V0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디퓨전 플럭스를 만들어내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에 상응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리프트 플럭스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 반도체는 이 두 개의 플럭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요. 따라서 넷 커런트는 0입니다. 실제 이 반도체 흐르는 전류는 0이고요. 하지만
이 반도체는 스스로 자생적인 포텐셜과 자생적인 필드를 갖고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아인슈타인 관계식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아인슈타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뭐 큰 세계사적인 획을 그은 사람이고, 또 내가 2장에서 얘기했듯이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양자 물리학에 큰 공헌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확산, 전자와 홀의 확산, 그리고 또 전자와 홀의 드리프트를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패러미터가 뭐였습니까? 드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미터는 모빌리티였죠. 뮤 n이든 뮤 p든 전자든 홀의 모빌리티가 드리프트를 결정짓는 중요한 패러미터였고요. 확산에서는 전자와 홀의 확산 계수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산 계수가 확산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두 개의 패러미터 간에 명료한 관계식을 찾아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이런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잠깐 볼까요? 현서를. 결론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 그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확산계수와 모빌리티의 B는 2분의 KT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온이라면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고요. 2로 나누게 되면 0.0259 볼트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서멀 볼티지라고 하죠. KT를 서멀 에너지라고 부르듯이 요 에너지를 2로 나눠준 값을 서멀 볼티지 0.0259 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알고 있는 값이야, 우리가. 상온이면 알고 있는 값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산계수를 만일 안다면 측정을 했어.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어. 어떤 반도체. 그러면 모빌리티는 굳이 따로 측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홀도 마찬가지. 홀의 모빌리티 거꾸로 모빌리티를 한다면 확산계수가 별도로 측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알면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바로 이 관계식을 아인슈타인의 관계식이라고 하죠. 이거 뭐 유도하는 과정이 내 강의 노트에 실려 있는데 간단히만 여러분들 요약해서 한번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발은 이렇습니다. 만일 N타입 반도체라면 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란 두 개의 텀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확산 전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는 균일하게 도핑되어 있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자의 농도가 X에 따라 변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일 반도체가 도핑이 불균일하다면 이 두 가지 확산에 의한 전류와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가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 전류는 0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에 대해서 필드를 구할 수 있는데요. 필드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NX라는 것이 X에 따라 우리가 주어지는 전자의 농도란, 우선 전자의 농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식 있죠. 이렇게 주어지고요. 좀 그걸 쪼개서 쓰면, 자, 여기서 요 부분은 다 상수예요. 상수인데 아까 도핑을 불균일하게 하게 되면 EC나 EV나 또는 인트린직 레벨, 가운데를 지나는 인트린직 레벨은 X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EI는 X의 함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페르미 레벨은 X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콘스탄트인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미분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상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 빼놓읍시다.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EI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뭐 좀 식이 복잡해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또 다시 NX가 됩니다.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어렵지 않고요. 자, 이 결과를 여기다 넣으시게 되면 손쉽게 2분의 KT는 이러한 그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게 됩니다. 여기 뭐 수식적인 전개니까 제가 일일이 미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전자의 확산계수와 모빌리티, 홀의 확산계수와 모빌리티도 이렇게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의 모빌리티 실리콘 300K에서 홀의 모빌리티를 알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전자의 확산계수와 홀의 확산계수는 바로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좀 촉박하게 강의를 했지만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분이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다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